예, 반갑습니다. 4단원 역동적인 화학반응 8번째 시간입니다. 사과 식초와 현미 식초 중 누가 농도가 높을까요? 식초의 농도를 안다는 것은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농도를 알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세트산의 농도를 알아내면 식초의 농도를 아는 것과 같죠. 그럼 이 아세트산의 농도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아세트산은 대표적인 산성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 산성물질을 알아내기 위해 쓰는 중화적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염기 중화적정입니다. 중화적정은 앞 시간에 배운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농도를 알아내게 되는데,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 농도를 알아내려면 바로 수소이온의 몰수를 알아내어야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해보면, 아세트산은 이온화되면 수소이온 1개와 아세트산 이온이 1개 나오게 됩니다. 즉 아세트산 1개당 수소이온이 1개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1대1로 반응한다는 얘기니까 수소이온의 몰수를 구하면 그것은 아세트산의 몰수와 같다는 얘기가 되죠. 즉 우리는 사과 식초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몰수를 알아내면 그걸 이용해서 아세트산의 몰 농도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수소이온의 몰수를 어떻게 알아내냐? 우리가 원자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데 바로 염기성 물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산성 물질인 식초 속의 수소이온의 몰수를 알려면 염기성 용액을 쓰면 되는데, 이 염기성 용액의 농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산나트륨 0.1몰 농도의 용액을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용액의 농도를 알려면 표준 용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지시약인데, 지시약은 용액의 액성에 따라 색이 변하는 지시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노플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은 산성과 중성에서는 모두 무색을 띠다가 염기성에서 갑자기 빨간색으로 변하는 지시약입니다. 이 지시약이 있어야 중화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험 도구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10배 물킨 식초를 넣을 거고, 이 식초에는 아세트산이 들어있는데 그 몰 농도를 우리가 모르고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0배 물킨 식초는 100ml만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다가 지시약을 한 2~3방울 정도만 떨어뜨려 주시는데, 우리는 이 지시약을 앞서 말했던 페노프탈레인을 쓸 겁니다. 페노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만 빨간색으로 변하는 지시약이니까 지금 2~3방울을 넣는다 해도 식초는 산성이니까 그대로 무색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준 용액을 이렇게 담습니다. 0.1몰 농도의 수산나트륨 표준 용액을 뷰렛이라는 도구에 담는데, 뷰렛은 이렇게 생긴 수도꼭지를 손으로 돌리면 여기 사이로 용액이 조금씩 떨어지게 하는 장치입니다. 자, 이 뷰렛을 고정할 클램프도 역시 준비합니다. 자, 실험을 설치해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군요. 아래쪽에 식초를 설치해두고 위쪽에 표준 용액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도꼭지를 이용해서 조금씩 표준 용액을 떨어뜨려주면 됩니다. 자세하게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뷰렛에는 0.1몰 농도의 수산나트륨 용액이 있고, 아래 비커에는 몰 농도를 모르는 아세트산이 100ml만큼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아세트산 이온의 몰 농도죠. 이 꼭지를 돌려서 표준 용액을 계속 떨어뜨리는데, 언제까지 떨어뜨리냐 하면 이 아세트산 수용액이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까지 떨어뜨리면 됩니다. 즉 색이 변하기 직전까지 넣어준 표준 용액의 부피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뷰렛에는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넣기 전 용액의 부피가 50ml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용액을 계속 넣다가 40ml 되는 부분에서 색이 변했다. 그러면 넣어준 용액은 바로 이 차이인 10ml만큼 넣어준 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색이 변하는 순간까지 넣어준 표준용의 부피를 측정하는데, 측정해보니까 만약에 10ml가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10ml의 수산나트륨 표준용액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수산나트륨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쓰고 싶은 거는 이 수산화이온이기 때문에 이 수산화이온의 몰수를 일단 구해야 합니다.
자, 몰수를 구하는 공식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죠. 그러므로 몰농도가 0.1, 넣어준 부피가 10ml니까 둘이 곱해주면 0.001몰 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하기 전에 이 10ml를 리터로 고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ml는 0.01리터입니다. 즉 0.1몰 농도와 0.01리터를 곱하면 0.001몰이 나오게 되고, 이 몰수는 수산화이온의 몰수와 같죠. 자, 수산화이온 0.01몰 농도를 떨어뜨리는데, 떨어뜨리는 도중에는 색깔이 안 변하다가 딱 0.001몰만큼의 수산화이온이 들어가니까 색깔이 변했다는 것은 이 식초 용액 속에 수소이온도 0.001몰만큼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이 용액 속에는 수소이온이 0.001몰만큼 있는 것인데, 이 수소이온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그렇죠. 이 아세트산이 이온화하면서 나온 수소이온인데, 아세트산 한 개당 수소이온도 한 개가 나오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0.001몰만큼 있다는 얘기는 아세트산도 0.001몰만큼 넣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부피도 알고 몰수도 알기 때문에 몰 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부피는 100ml니까 0.1리터, 몰수는 0.001몰 농도니까 이 아세트산 용액의 몰 농도는 0.01몰 농도가 될 것입니다. 농도를 알지 못하는 아세트산 용액의 몰 농도를 이 표준 용액을 이용하여서 구해내었습니다. 자, 이 아세트산 용액은 앞에서 말했듯이 10배 묽힌 것이기 때문에 10을 곱하면 아까 식초의 몰 농도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의 몰 농도 곱하기 산의 부피는 염기의 몰 농도 곱하기 염기의 부피, 이런 식을 쓰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 아세트산의 몰 농도니까 이 산의 몰 농도 X를 알고 싶은 것이고, 부피는 100ml라고 하였으니까 리터로 바꾸면 0.1리터입니다. 염기의 몰 농도는 표준 용액 몰 농도 0.1몰 농도고, 그리고 넣어준 염기의 부피는 10ml니까 0.01리터가 될 겁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X는 몇 나옵니까? X는 0.01이 나오죠. 즉,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간단하게 산의 몰 농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웬만하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수산화나트륨 한 개당 수산화이온도 한 개가 나오고, 아세트산 역시 한 개를 넣으면 수소이온이 한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이 가능한 것이지만, 만약에 황산 같은 경우나 수산화칼슘 같은 경우 물질이 한 개가 녹으면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두 개가 나오는 물질입니다. 이럴 경우는 산이나 염기 앞에 정수를 곱해줘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만약에 황산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정수가 2가 될 것이고, 수산화칼슘이라면 이 앞에 NOH가 2가 되어서 이 공식을 써줘야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세트산 대신 황산을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면 황산은 한 개당 수소이온이 2개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에 넣을 때 이 앞에 N에 2를 넣고 계산을 하고, 알고 싶은 몰 농도 X, 원래 있던 부피 0.1리터는 그대로 수산화나트륨을 썼기 때문에 NOH 값은 1이고 몰 농도는 0.1몰 농도, 넣어준 염기는 10ml, 즉 0.01리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X는 2분의 0.01, 즉 0.005몰 농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